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9일 화요일 아침 9시 59분입니다. 어젯밤도 미국은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탄력적인 반등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별한 재료는 없었어요. 핑계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핑계인 것 같고, 이것이 시장을 상승을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은 올해 내내 하락만 했잖아요. 올해 내내 3개월간 올해 내내 하락을 했는데 급격한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다라고 보고 있고, 하락하는 와중에 그 3월 FOMC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반등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전쟁 우려 이러면서 막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하락이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계속 힘을 뽐내니까 지금 와서 이제 급반등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전쟁으로 하락했으니까 전쟁으로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긴축이죠. 긴축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중요한 이슈가 지금 잠깐 약간 수면 밑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5월 FOMC가 5월 초에 있기 때문에 한 달 남았다고요. 한 달 동안에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시장을 움직일 만한 게 특별히 없단 말입니다. 중간중간 파워르장 연설하긴 할 텐데, 물가지표 이런 거 발표되고 파워르장 연설하긴 할 텐데, 어쨌든 그죠? 지나가는 이슈일 것 같고, 중요한 이슈까지 한 달 남았다. 한 달. 그 한 달 동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시장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긴축이란 이슈를 가지고 신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평온하게 잘 가고 있죠, 그죠? 약간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리가 우리 눈에 보기는 평안하게 잘 떠가고 있잖아요. 근데 물 밑에서는 신나게 발을 움직이고 있죠. 신나게 움직이고 있는데 채권 시장이 지금 그렇게 신나게 발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 와중에 우리가 겉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평화로워 보이니까 잘 가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밑에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무튼 그런 채권 시장의 움직임들이 결국 주식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다만 이제 꼭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꼭 오늘 금리가 올랐다고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해야 돼, 그런 법은 없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주식 시장이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다. 채권 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융 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전체 파이가 있다면은, 이 금융 시장의 전체 파이가 요만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요만큼 전체는 거의 대부분은 채권 시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 비중의 절대적인, 이 금융 시장 거래액 시가총액의 절대적인 부분은 채권 시장의 몫이에요. 주식 시장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주식 시장은 요만큼.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어떤 급격한 움직임이 일부 떨어져 나와갖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와중에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채권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요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자니까 주로 이제 주식을 열심히 봐서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중심인 줄 알고 있지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시가총액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아주 작아요. 실제적으로 훨씬 더 규모가 큰 거는 뭐겠어요? 환율이나 채권 시장이 훨씬 시가총액이 주식 시장보다 크다고요. 이런 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들 어떤 채권이라든가 환율의 움직임이 일종의 주식 시장의 부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주식 시장은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환율과 채권 시장이 부모고, 그 밑에 있는 아들이 그 밑에 있는 자식이 그 주식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약간 주식시장이 부모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달러라든가 채권 쪽은 이제 어떤 긴축 우려 이런 거를 계속, 긴축에 관련된 이슈를 물밑에서 열심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제는 금리가,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신나게 오르던 게 약간 주춤하니까 일단 또 FANG가 또 신나게 오른 것 같아요. IT 빅테크가 좀 상승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그러니까 더 올랐어요, 그죠? 더 올랐으니까 뭐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일단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저항이 여기 있네, 요런 거 하나 정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S&P 여기 이 자리가 이제 무거운 저항이죠. 누가 봐도 이제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맞닥뜨렸던 그 어떤 저항들보다 여기가 가장 무거운 저항이 될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하겠죠. 여기 어딘가 혹은 여기 어딘가가 정말 무거운 저항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약한 저항들을 돌파한착 해왔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가장 무거운 저항을 만나기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항에 올라왔다고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아니죠. 멈추는 거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움직임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상승 기울기가 뭐 조금 가팔라졌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제 밤 같은 경우는 평상시와 다르게 좀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해갖고 후옥 좀 장 막판에 좀 끌어올린 이런 기분이 좀 있거든요. 그죠? 예. 약간 눌림 줬다가 강하게 막 장 중반부터 해서 강한 매수세가 등장하면서 시장을 확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장 중간쯤부터 해가지고는 어떤 강력한 힘이 뭐 들어오면서 약간 좀 어떤 수급의 변화 혹은 뭐 차트의 기울기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이래서 이제 중요한 저항 부분도, 그리고 지금까지 상승했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파르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하여튼 어제 밤부터는 이제 약간 좀 슈팅의 영역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싶어요. 이제는 더 가더라도 조금씩 좀 건강을 생각하면서 좀 쉬어가야 되고, 더 오르고 싶으면 조금 쉬어가라, 이런 게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약간 이제 약간 슈팅기가 있다라고 해서 더 못 오르는 게 아니에요. 더 오를 수 있어요. 더 오를 수 있는데 조금 어쨌든 이제는 조금 좀 과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과해진다라고 해서 당장 내일 하락하는 거 아니고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일단 맞긴 맞을 거라고요. 중요한 저항이 있다 하지만 멈추는 거, 저항을 인식하고 멈추는지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고요. 아직까지는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겠구나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된다. 지금 상황에서 뭐 열심히 할 거 없죠.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보고 하락했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밤부터 열심히 하시든지요. 할 거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올랐다라는 거. 다만 약간 어젯밤부터 좀 힘이 좀 어떤 뭐 강한 힘들이 들어와서 좀 평상시와 좀 다르게 약간 좀 슈팅기가 나는 것 같다, 요 정도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특별히 뭐 특별히 할 이야기 없고 잘 올라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급등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중요한 저항 앞두고 뭐 약간 어떤 매물 소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하여튼 달러 올랐다라는 거 긴축에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넘어가면 또 다시 레벨업 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다음번 저항 100.5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저항 뭐 102, 103 요 정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넘어선 건 아니죠. 넘어서면 급등이다라는 거. 아무튼 긴축을 반영하고 있다. 환율이 긴축을 반영하고 있다. 달러 인덱스가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 쳤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상승하다가 조금 쉬어갔죠. 조금 좀 쉬어갔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뭐 S&P보다 상승률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는데, 아무튼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랬는데 단기물 금리는 그렇지 않죠. 단기물 금리는 신나게 올랐다. 어젯밤에도 단기물 금리는 뭐 여기 보시면 상승률이 3.5%라고 써있죠. 3.5%. 그래서 2.4가 됐다. 이렇게 됨으로써 장단기 금리 차는 더욱더 축소가 되고 있다.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채권 시장이 긴축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면 위로 오리는 유유히 떠가고 있지만 밑에서 발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없이 발이 움직이는 게 지금은 주식시장에 반영 안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반영이 되긴 하겠죠. 뭐 이런 모습 보니까 이제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제 0 아래로 가는 이런 흐름은 좀 약간 가속화될 것으로 좀 보이긴 하고요. 이게 이런 라운드 넘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뭐 이미 뭐 0.064 이렇게까지 내려왔으면은 이런 구간부터는 약간 좀 관성이 붙으면서 좀 슈팅키로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속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코앞에 와 있다라는 거.
10년물, 2년물 요런 게 제가 봤을 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요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요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다른 거 뭐 30년물, 뭐 5년물 이런 게 역전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10년물, 2년물 요거를 대표로 장단기 금리차의 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요렇게 됐다라는 거. 여기서 아무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거는 뭐 어떤 경기 둔화의 신호, 어떤 뭐 경기 침체의 신호라면서 왜 이렇게 계속 역전되는데 주식시장 오르냐? 그럴 수도 있다고요. 또 그리고 원래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역전되는 이런 순간까지 계속 주식시장은 올랐던 게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어떤 통상적인 늘 있었던 그게 역사예요. 지금까지는 늘 그래 왔어요. 물론 뭐 꼭 역사대로 되란 법은 없는데 지금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왜 계속 주식시장 올라가냐?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예전에도 이랬었고 지금 이번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 언제부터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냐면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있고요. 얘가 0 밑으로 확 가요. 이때까지도 주식시장은 오른다고요. 이때까지도. 근데 어느 순간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가 이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좁혀지는 순간이 있어요. 방향을 탁 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이런 순간이 있는데 이 순간부터 여기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빠진다고요. 보통 통상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죠? 하여튼 예전에 뭐 나스닥이고 S&P고 이게 어쨌든 세 번째 고점을 만드는 어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의미 있는 고점을 만드는 상황이면은 조금 좀 어떤 기간, 이 고점을 만드는 기간이나 혹은 이 상승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반등 폭이 좀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그죠? 계속 그러니까 좀 더 올라올 수도 있다 혹은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느긋하게 마음 먹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요. 지금 그만큼 의미 있는 어떤 중요한 고점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얼마 걸렸어요? 1, 2주일 가까이 걸렸죠. 여기 얼마 걸렸어요? 여기 한두 달 가까이 걸렸단 말이죠. 이번에도 뭐 꼭 그러란 법은 없지만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급해 하실 거 없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어젯밤에 그죠? 어젯밤에 보시면 위로 올랐다가 확 내려친 거라서 이런 거면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이제 힘을 좀 과하게 좀 쓰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좀 약간 이제 어제 상승 이런 것부터는 좀 오버슈팅 끼가 좀 있다. 요 정도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 본 거예요. 약간 좀 힘이 좀 달라지고 있다. 주식시장이 힘을 좀 쓰고 있다. 조금 좀 무리하고 있네.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한 뉴스 없었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110달러 붕괴시켰으니까 일단은 제 생각엔 11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좀 베팅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좀 일단 기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110달러 붕괴됐을 때 아래쪽으로 일단 베팅하는 게 일단 기술적으로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저는 물론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거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아무튼 이 110달러를 어젯밤에 일단 깼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110달러 부근에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무거운 저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렸구나 아래쪽으로 갈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아래쪽으로 쏠려 놨으니까 국제유가는 일단 최소 95달러 부근까지는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열린 겁니다. 일단 그리고 95달러 붕괴되면 완전한 이제 추세 전환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엄청난 자리들 사실 95달러가 정말 중요한 자리긴 한데 일단 근데 얘가 더 가고 싶으면 110달러를 어젯밤에 지켜줬어야 되는데 일단 못 지켰다는 얘기죠. 110달러가 붕괴가 됐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 혹은 중장기적으로도 아래쪽으로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하락하면서 일단 싼 고점 이렇게 만들어졌네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저 물론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건 제 느낌인 거고 지금 시장은 일단 110달러 깼으니까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더 오버슈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쟁 이슈 안 끝났는데 인플레가 더 가속화되는데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생각일 뿐인 거고, 시장은 일단 어제 110달러 붕괴시키면서 나 아래로 갈 거야 라고 일단 이야기했다고요. 네. 그런 점들 일단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확실하게 나는 좀 그래도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5달러 붕괴되면 쇼 들어가시든가 하시고요. 아무튼 난 모르겠다, 시장이 아래쪽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당장 가야지, 그럼 110달러 붕괴시킬 때 쇼 포지션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죠. 하여튼 유가 붕괴가 됐으니까 이런 점들이 어쨌든 뭐 시장에, 주식시장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말 되는 설명이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죠. 하여튼 그래서 뭐 이 정도 봤습니다. 이 정도 봤고요. 특별한 거 없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위에 저항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위에 저항이 워낙 많아서 지난번에 3월 23일 날 만들어놨던 저항이 365 부근이었죠. 여기 어딘가 저항이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363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그죠? 363 지지력 테스트. 오늘은 365의 저항 확인했고 363의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363 붕괴되면 또 분위기 싸늘하겠죠. 붕괴되나 안 되나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363, 358 이렇게 박스권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다시 365부분까지 올라왔으니까 박스 상단을 조금 높여갖고 현실적으로는 365, 358 이렇게 좀 한 7포인트 단위 박스권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현실적이진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뭐 좁은 박스권 안에 와 있고 이 상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뭐 아침에 어쨌다라고 해서 급격히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 장 마감할 때쯤 돼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침에 움직여 봐야 뭐 별거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시장도 얘가 진짜 중장기적인 세 번째 고점을 확인하는 자리면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얘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미국이 시간 오래 걸리면 얘도 옆으로 오랫동안 기면서 버틸 수 있겠죠. 천천히 하자고요. 천천히. 결국 코스닥도 뭐 박스권 안으로 다시 그죠 기어 올라왔고요.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고, 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또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뭐 상승하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박스권을 넘지는 못하고 이렇게 마감이 됐죠. 그죠? 여기 아직 넘지 못했죠. 저항으로 확인됐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박스권이다. 유럽이 저래서 그런지 한국도 365를 넘지는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뭐 특별히 뭐 다른 이야기 할 건 없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